이번 시간에는 자본과 노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때는 시각이 동원되죠. 인간 사회를 이해할 때도 시각이 돼요. 이제 그러한 시각들 중에는 사회 구성원들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시각이 있어요. 이러한 시각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시각이 대단해서 살펴보는 걸까요? 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현 시대에도 많잖아요. 말썽을 일으킨다는 말은 사회 구성원들을 가난과 고통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러했고,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죠. 또 현 시대에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신뢰하는 국가들은 어김없이 말썽을 일으키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은 뭔가요? 자본과 노동을 대립시키고 자본가와 노동자를 대립시키죠. 그래요. 좀 이렇게 대립시키는 게 타당한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자본은 뭐라 했나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 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한 규정은 이해를 통해서 나왔겠죠. 그래요. 뭐 더 좋은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데 뭐 특별히 더 마땅한 글쎄요. 그래요. 규정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가는 자본가일까요? 기업가는 사업가라고 불리죠. 그래요. 기업가는 기업 소유자를 얘기하죠. 기업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종류가 다양할 수도 있고 규모가 다양할 수도 있죠. 큰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조그만 조그만 규모의 자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식당 이런 것도 기업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가는 자본가일까요? 자본가이죠. 기업가는 무조건 자본가이죠. 왜 그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했죠. 작업수단을 동원하나요? 안 동원하나요? 동원하죠. 그래서 소득을 얻죠. 소득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기업가는 무조건 자본가이죠. 그럼 근로자는 자본가가 아닌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대여자본을 이해해야 돼요. 대여자본은 뭔가요? 무언가를 빌려주고 무언가를 대여하고 소득을 얻는 거죠. 대여자본 그래요. 대여자본 역시 자본이죠.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빌려줘서 소득을 얻어요. 소득은 필요한 것이죠, 인간에게. 그리고 빌려주는 것은 뭐가 되나요?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작업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자본이 되는 거예요. 대여자본 역시. 주로 많이 빌려주는 게 뭔가요? 좀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사회에서 화폐를 많이 빌려주죠. 화폐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기업의 자본을 뭐라 하나요? 금융자본이라 하죠. 그래요. 화폐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도 빌려줄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도 자동차를 빌려주는 기업들이 있죠. 비행기 같은 것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뭘 빌려줄 수 있나요? 집 같은 것도 빌려줄 수 있겠죠. 집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혹은 집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살 수 없거나 사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집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 뭔가요? 빌려주는 소유 대상은 다 뭐가 되나요? 자본이 되죠. 왜 자본이 돼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이잖아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금은 뭔가요? 예금. 자본 아닌가요? 자본이죠. 예금하면 뭘 받나요? 이자를 받죠. 그래요. 예금은 이자 역시 소득이잖아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이잖아요. 예금 역시 작업수단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대여자본에서 거래하는 게 도대체 뭔가요? 물체는 아니잖아요. 대여자본에서 거래하는 거를 좀 잘 봐야 돼요. 화폐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능이 있고 화폐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기능은 뭔가요? 교환이죠.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상품에는 다 기능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그래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집을 빌렸어요. 소유자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면 집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한 거죠. 돈을 빌렸어요. 그럼 뭔가요? 돈의 소유주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돈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한 거죠. 그리고 뭘 주나요? 그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요. 대여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근로자는 자본가인가요? 자본가가 아닌가요? 자본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래요? 예금 통장이 있어요. 그 재산이 좀 있어요. 그 이자를 받아요. 근로자인데 그 자본가인가요? 자본가가 아닌가요? 자본가이죠. 근로자이면서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집을 한 채 마련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집 한 채를 더 샀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상가를 살 수도 있겠죠. 꼭지만 사는 건 아니죠. 상가를 한 채 보유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 사람은 자본가인가요? 자본가가 아닌가요? 자본가라는 거예요. 근로자면서 자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어떤가요? 자본가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본과 노동을 대립시키고 자본가와 노동자를 대립시키는 거는 현실성이 없죠. 대부분이 다 자본가인데 누구와 누구를 대립시켜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업의 합 형태를 볼 필요가 있죠. 기업에는 기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소득을 얻어가고 있죠. 근로자도 소득을 얻어가고 있고 인건비는 근로자의 소득을 구성하죠. 그 이윤의 일부는 자본가의 소득을 구성하죠. 이윤 전체가 자본가의 소득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자본은 또 투자에 이용될 수 있죠. 이윤은 또 투자에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기업은 자본인가요? 자본이 아닌가요? 자본이죠. 소유주는 기업 소유자죠.
그러면 근로자와 기업이 대립관계인가요? 아닌가요? 대립관계가 아니죠. 근로자는 기업에 속해 있는 이인 거죠. 자본가도 마찬가지죠. 기업에 속해 있는 이인 거죠. 그래요. 기업을 자본이라고 근로자를 노동이라 하면 자본과 노동을 대립시킬 수가 있나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업이 망가지면 기업의 소유자인 자본가도 기업가도 망가지지만 근로자들도 실업자 되죠. 망가지죠. 국가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가 자본과 노동을 대립시켜서 자본을 파괴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국가 전체의 자본이 기업이 망가지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난에 빠지잖아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경제 도면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기업의 화폐 형태에서 자본가의 소득이라고 적었는데 이유는 일부가 자본가의 소득이라고 적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자본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가의 소득이라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도 뭐 이 시대에서 자본주의 이러니까 정재훈도 아직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겠죠. 그 자본주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오염이 돼. 오염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계급 이론의 창시자가 누군가 현대사 그걸 봐야 되겠죠. 현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에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나누어서 세상을 이해하려 하죠. 창시자가 누구예요? 마르크스죠. 그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사회 경험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사회 경험이 결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 제대로 참여했다는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소득을 어떻게 얻었냐? 뭐 부모로부터 유산을 얻거나 또 아내가 귀족 출신이었죠. 네, 그래요. 그리고 마르크스 친구 중에 엥겔스가 부자였죠. 기업가였죠. 그 친구 잘 만나서 그래요. 별도로 일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는 거죠. 그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 자기 공상만 가지고 그래요. 사회를 이해하려니까 말썽이 생긴 거예요. 물론 합리성은 갖췄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려면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이론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하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기업과 계급과 근로자 계급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대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타당하지 않죠. 아까 살펴봤지만 기업에 소속된 이들이죠. 기업가와 근로자는 대립을 시키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기업이 망가지겠죠. 그러면 뭐 기업을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 다 불행해지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부추기지 않아도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회 보면 어떤 게 있나요? 기업도 있고 가족이 있는 거죠. 가족이나 기업은 그래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은 무조건 집단인 거고 기업은 1인 기업이 아니면 집단인 거죠. 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나요? 재산을 나눌 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있죠. 그러한 경우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기업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가진 집단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큰 대기업의 소유주가 상속할 때 자녀들 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재산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섭리의 바탕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까지 다루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래요. 이 진로 경제 도면을 봐도 그래요. 무리예요. 기업가 계급과 근로자 계급을 이렇게 대립 관계로 볼 수가 없어요. 이치상으로도 소속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치상으로 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도 이 세계에서 보면 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죠. 이 통계를 보면 2018년도 통계인데 근로자 가구가 있고 근로자 외 가구가 있죠. 근로자 외 가구는 어떤 가구인가요? 기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구인 거죠. 그래요. 큰 대기업을 가진 이만 자본가인 건 기업가인 것만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소득을 얻기 위해 동원하는 작업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가죠. 그리고 그러한 기업이 설사 혼자 운영하더라도 기업인 건 사실인 거죠. 식당 하나 가진 있는 기업가가 아니고 식당 10개 가진 있는 기업가이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 근로자의 가구는 기업가 가구를 가리켜요. 소득이 어떤가요? 월 소득을 보면 근로자 가구는 그 500만 원 가까이 되고 근로자의 가구는 37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더 크다는 거죠. 기업가의 소득의 가구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가 계급과 근로자 계급을 나누어서 근로자 계급이 약한 계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부의 상황에서 보면 소득 상태나 재산 상태를 보면 근로자 계급이 기업가 계급보다 더 어때요? 세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본가가 다 잘 안 되려고 그러죠. 그래요. 대체로 보면 다 근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근로자에서 안정적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지, 자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왜 그래요?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더 유리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